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외계사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어느 카페에 나와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으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시청자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몇 살이고 남성 비율은 어떻고 그런 게 궁금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이는 거의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이고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92%, 여자가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형 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대 분들한테 제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 분들과 두 달 전 정도,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Y대학교와 C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간단한 강의도 해주고 질의응답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것이 20대 분들, 20대 초중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때 그분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을 유튜브에도 유튜브에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미래에. 지금은 만약에 뭐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자산이란 거는 지금의 시드머니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연수, 그러니까 투자의 연수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미래의 자산이고요. 근데 미래의 연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투자하냐는 상수죠. 숫자를 나중에 1년, 2년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두 개는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금수저나 은수저분들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이 가장 큰 시드머니의 원천일 텐데 대학생, 사회초년생분들은 이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고 15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와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굉장히 시드머니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1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비 거의 150만 원이 빠져요.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 와서 자취를 한다고 하면 자취 월세 한 4, 50만 원 들 거고 식비 한 2,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뭐 각종 공과금에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데이트 조금 하고 나면 거의 그 150만 원을 다 쓸 거예요 아마. 근데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50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 있죠. 바로 주식 투자로 돈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25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과 비교하면 겨우 25% 차이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2배예요. 50만 원과 1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을 예를 들면 150만 원 벌 때와 천지 차이죠. 150만 원 벌 때는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는데 200만 원 벌 때 50만 원. 그럼 300만 원 벌 때는 150만 원. 200만 원 벌 때와 300만 원 벌 때는 또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은 굉장히 그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드머니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죠.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20대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소비를 줄이는 거는 제 옛날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지방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 처음 25살 때 올라왔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얼마나 열심히 살까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대와 꿈을 갖고 구했던 방이 신논현역에 4평짜리 고시텔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시텔? 원룸이면 원룸이고 뭐 고시원이면 고시원이지 고시텔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한 4평 정도 되는 방인데 화장실, 그래도 개인 화장실은 있더라고요. 개인 화장실 있고 어떤 조리가 가능한 주방 기구가 있는 게 고시텔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논현역에 65만 원이나 주고 살았습니다. 제 직장이 역삼역이었고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점은 있어가지고 제가 무리를 해서 좀 65만 원이라도 주고 거기에 집을 구했어요. 좀 좋은 점이 뭐냐면 65만 원 주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한 출퇴근이 그 당시 한 1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출근 15분, 퇴근 15분 합치면 한 30분 정도 걸어 다니니까 체력이 좀 덜 소비되고 서울 지하철 엄청나잖아요. 서울 버스랑 사람들 막 출퇴근 시간에 2호선 막 죽죠. 근데 걸어 다니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거기 신논현역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이 이제 4평 정도 되니까 침대 하나 놓고 옆에 책상 조그만 거 놓고 나면 그 벽에 제가 기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좁은지 아시겠죠? 침대 옆에 책상을 놓고 거기 벽을 대고 제가 벽에 등을 대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얼마 좁은지 아실 텐데 거기서 1년 반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약간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좁으니까 사람이 막 정신도 좀 이상해지고 마침 제 연봉이 조금 오르다 보니 이제 3년 정도 3년 차로 들어갈 때쯤 연봉이 좀 오르니까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갔냐? 바로 저희 회사 바로 앞으로 갑니다. 코앞으로 3분 거리. 그래서 이제 출퇴근이 6분 걸리는 거야. 합쳐서 올 때 3분, 갈 때 3분.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체력이 거의 안 들어요. 출퇴근 때 체력 소비가 거의 안 들고 투자 공부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굉장히 바빠요. 야근에 막 눌려가지고 새벽 1시, 2시 퇴근은 진짜 허다하고 막 회식하고 일하러 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직업인데 그때도 제가 집에 가서 체력이 좀 남더라고요. 왜? 출퇴근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걸어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투자 공부를 천천히 할 수 있었습니다. 65만 원 줄 때와 비교해가지고 15만 원 더 줬는데 방은 더 넓고 출퇴근 시간은 1년에 한 100시간 정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80만 원을 주고 100시간을 산 거죠. 돈 주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업 보고서랑 분기 보고서 이런 거는 거의 뭐 발표할 때마다 300개, 400개씩은 봤고요. 아무리 새벽에 집에 와도 집에서 뉴스는 봤던 것 같아요. 뉴스 하루 경제 뉴스, IT 뉴스 다 보고 잤던 것 같고 그렇게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근로소득도 천천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시드머니도 점점 커지고 투자 수익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 주식 자산이 점점 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게 됐고요. 지금 제 나이에서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까지 이루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았었어요. 신논현역에 살 때는 돈 아끼려고 하루에 10,000원 이내로 식비를 끊으려고 아침은 저희 집 앞에 카페 갔는데 아메리카노랑 샌드위치 하면 3,500원이었거든요. 그거 사 먹고 점심은 콘프레이크 먹고 저녁은 버거킹 가서 쿠폰 무료 세트업 이런 거 하면 하루에 10,000원 정도로 거의 끊었습니다. 식비는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차 사는 건 아예 뭐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절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시드머니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한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좋고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높여서 그리고 절약을 해서 시드머니를 키우면 이게 나중에 복리를 넣었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50만 원과 150만 원은 3배 차이. 지금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이게 10년 뒤에 10배로 오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500만 원과 1,500만 원 둘은 바로 1,000만 원 차이나 나죠. 그게 미래에 지금의 시드머니가 불러올 수 있는 큰 눈덩이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근로소득을 열심히 높여야 되고 그리고 근검절약해서 시드머니를 키우는 방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들이 뭐 외제차 타고 막 좋은 가방 메고 좋은 신발 신고 막 호텔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 부러워서 나도 돈 모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랄까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게 됩니다. 저는 원룸촌에 살면서 답답하니까 4평에 살다 보니 답답하니까 한강에 자주 뛰러 갔어요. 근데 뛰러 가다 보면 원룸촌인데도 뭐 BMW, 아우디, 막 벤츠, 막 폭스바겐, 골프 막 이런 거 겁나게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취득을 하면 자기의 자산을 다 리셋하고 새로 쉽게 시작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복리가 붙어서 계속해서 불어나거든요. 나중에는 저런 거 남부럽지 않게 자산을 일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해서 좀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이제는 자산에서 어떤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제 편의 효용이 더 커져서 자동차도 한 대 사게 됐고요. 뭐 집은 아직도 뭐 월세에 살고는 있지만 나중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시드머니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사회초년생 대학생분들은 근로소득을 높이고 절약을 하고 복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그런 투자 공부를 하려면 유튜브도 좋고요. 제 유튜브도 좋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는데 블로그 와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료 자료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한 번씩 보셔도 좋습니다. 꼭 뭐랄까, 이 남들 해외여행 가고 남들 좋은 거 있고 한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나중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로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을 일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꼭 투자에 천천히 시도를 하셔서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